먼저 엑스포는 영국과 프랑스의 경쟁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은 그 당시에 산업혁명 이후에 엄청난 대항해 시대를 거쳐서 산업국가로서 굉장히 패권의 나라로 성장해 가고 있던 와중이었는데요. 그 와중에 그 시민혁명 이후에 프랑스에서도 여러 조그마한 박람회를 통해서 국가의 산업을 알리고자 하는 이런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에서 먼저 선수를 쳐서 세계 박람회를 개최를 했고요. 특별히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이었던 엘버트 공은 굉장한 문화예술 애호가였어요. 그래서 최초의 산업 박람회를 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었고, 또 이런 노력 끝에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어쨌든 성공을 했고, 개최 후에 엄청난 산업적인 성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1851년에 세계 박람회를 통해서 엄청난 산업적인 영향력을 전 세계에 미치게 되었고요. 이후에 영국은 11년 만에 두 번째 세계 박람회를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 엘버트 공이 44세의 나이에 일찍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조금 미진하게 되었고, 굉장히 금술이 좋기로 유명했던 빅토리아 여왕이었기 때문에 개최식에 참여하지도 않고, 그 이후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더 이상 영국은 엑스포를 개최하지 않고 이 경쟁은 프랑스로 넘어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엑스포를 영국에서 개최하자마자 프랑스에서 늦었다, 빨리 우리가 유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영국에 이렇게 선수를 뺏긴 프랑스는 재빨리 두 번째 엑스포를 열겠다고 전 세계에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국보다 좀 더 멋진, 더 크고 또 근대적인 도시를 만들어가는 이런 엑스포를 하고 싶어 해서 이제 두 번째 엑스포를 개최를 했는데요. 첫 번째였던 1855년 파리 엑스포에서는 먼저 했었던 영국의 엑스포와 경쟁을 하고 싶었으나 경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영국은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프랑스는 그 당시 산업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은 상태였었고, 농업은 잘 하고 있었던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의 산업 제품을 전시하기보다는 농업 제품을 전시해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세웠고, 또 그들이 예술적인 측면에서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어서 처음으로 회화를 전시회에 넣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 보르도 와인이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보르도라는 지역이 생산지가 브랜드가 되는 이런 계기가 마련했고, 보르도 와인이 전 세계 시장에 등장하고, 또한 와인 등급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프랑스의 첫 번째 엑스포는 예술과 회화를 전시회장으로 가져오는 그런 예술 도시로서의 기초를 닦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폴레옹 3세는 젊은 시절에 런던에서 살았습니다. 런던에 살면서 런던의 문화와 특히 도시의 어떤 건축물과 구조, 공원 이런 것에 굉장한 영향력을 많이 받아서 프랑스로 돌아와서, 실은 그 당시에 파리는 지금 여러분 생각하는 파리가 아니었고요. 굉장히 지저분하고 굉장히 좁은 골목, 상수도 하수도가 없고 지저분한 상태였어요. 이런 도시를 영국과 같은 공원이 많고 직선적인 대로가 있는 그런 도시로 너무너무 바꾸고 싶어 했기 때문에 나폴레옹 3세가 즉위하자마자 엑스포 개최와 함께 동시에 파리 대개조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즉위하자마자 도시계획가인 오스만 남작을 시장으로 임명을 해서 엄청난 파리 대개조 사업이라는 것을 진행을 했고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런 유명한 건축물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 큰 거리들, 그리고 큰 거리 위에 옆으로 있는 6층, 7층 규모의 그런 건물들, 굉장히 높은 건물들이었고요. 이거는 오스만 스타일이라고 해서 거의 건축 스타일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의 전경을 만들었고, 그리고 6회에 걸친 그 엑스포를 통해서 센느 강변도 정비하고 알렉산더 다리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다리도 만들고 샹젤리제 거리라든지 이런 랜드마크들이 만들어지면서 거의 지금의 파리를 엑스포와 함께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